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양대지수 반등해주면서 다시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전문가 도움 받아보도록 하죠. 한민엽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WM센터 부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의 제미나이가 호평을 받으면서 오늘 주문형 반도체, 그러니까 ASIC 관련된 종목들이 또 시세를 내주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오가고 있습니다. 예. 간밤 엔비디아 충격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시장 점검 먼저 해주실까요? 예, 일단 어제 코스피 시장이 좀 지지할 자리는 지키면서 좀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행스럽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반등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지수상은 3,847포인트가 강약세 분기점입니다. 어제 종가상으로 지수를 지키면서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섹터 내에서 SK하이닉스가 장 초반에 2% 넘는 좀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뭐 상승과 하락을 좀 번갈아가면서 주가 변동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1만 7천 원대를 오늘 종가상으로 좀 회복을 해야지 하락을 좀 안정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탈이 나온다면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정도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가격대를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탈 이후에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46만 원대까지 추가 조정도 가능한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미국 국제 선물 10년물 금리가 4%대로 좀 내려오면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낙폭 과대한 업종 중심으로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상승 흐름이 좀 이어가려면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세를 좀 나타내야 될 것 같고요. 12월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좀 선행적으로 후행적으로 나중에 지켜진다면은 시장은 다시 좀 안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가 강하게 반등하면서 지수를 끌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은 51만 7천 원을 지지하는지 그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전략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자, 집중과 회피 섹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가지고 오신 섹터는요. 자, 집중이 조선이고 회피는 엔터입니다. 엔터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엔터는 어느 때는 집중으로 갔다가 또 금방 회피로 오고 변동성이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내년도에는 유효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제가 회피 섹터로 엔터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까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반등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고연차, 저연차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은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3분기 이후 4분기 때 음반 판매나 MD 쪽에 대한 수요 이런 전반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부진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국내 엔터사들에 대한 주요 아티스트,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좀 BTS나 그다음 YG 엔터 같은 경우,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컴백이 내년 한 1분기 중후반 쪽으로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컴백을 하고 음반이나 공연이 재개된다면은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내년으로 좀 이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내년으로 1분기 때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는 지금 당장보다는 긴 호흡으로 내년도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응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집중 섹터에는 오랜만에 조선주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2차 전지 수급을 받아갈 때 조선주는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부진한 흐름, 뭐 조정세가 좀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 아시아 선주에 대한 수주는 간간히 좀 지금 수주를 좀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사 같은 경우는 2022년도부터 전반적인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서 2024년도에는
고마진의 고가 선박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물량들이 인도됨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13%대에서 내년도는 2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좀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과 수주 증가세보다는 영업이익률에 대한 증가세에 좀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국내 조선사의 영업이익이 한 6조 원을 좀 가까이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조선업의 슈퍼사이클 호황기 때가 영업이익이 한 5조 3천억 대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세를 올해 기록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러한 이익 성장세를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현재 구간에 조금 쉬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포트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이수페타시스를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구글발 훈풍을 받으면서 TPO의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지만 급등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수페타시스도 신고가 좀 기록한 이후에 뭐 네. 조정을 오늘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국계 리포트가 뭐 목표 주가 13만 5천 원까지 뭐 제시한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은 국내 증권사에는 목표 주가 16만 원, 17만 원까지 좀 산출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의 반도체 섹터가 이제 구글향 밸류체인이냐 아니면 엔비디아향 밸류체인이냐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수페타시스의 주 고객사는 구글입니다. 그래서 이 구글 쪽에 대한 서버 관련해서 PCB 쪽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마진율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5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서 3분기부터 실적 반영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을 때 조정이 좀 나올 때마다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강하게 또 상승이 나온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좀 이익 실현하시면서 16만 원까지 좀 끌고 가시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6만 원까지는 목표 주가를 설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리뷰 들어봤고요. 오늘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적인 게 일단은 반도체 비중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20%를 끌고 가고 있고요. 전력기기의 비중을 축소했습니다. 사실 AI 산업과 관련해서 반도체랑 전력기기는 좀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전력기기 비중을 축소한 점이 좀 궁금해지고요. 앞서서 집중해 주신 조선 기자재 그리고 방산까지 비중을 확대시켰습니다. 이전의 주도주죠. 조방원의 조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방산주의 비중을 늘리신 이유는 뭘까요? 일단 뭐 방산주가 조정이 나올 때 항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얘기가 나오면 주가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미국에서 뉴스에 따라서 좀 종전에 대한 합의 가능성이 좀 부각됐습니다. MM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 대한 방산업체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장중에 급락세 보이다가 플러스로 좀 전환하면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국내 방산업체도 종전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수주가 좀 굵직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소 좀 부재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국내 조선 방산 업체들 중에서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다각적인 무기 체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수준에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무기 수출에 대해서 유럽 쪽만 너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UAE를 좀 방문한 이후에 중동이나 아프리카 그다음에 중동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권에 대한 방산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긍정적이지만 내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고 있고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2차 그 K2 전차 납품 이후에 3차 물량에 대한 수주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대 로템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방산 종목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점 대비해서 방산주가 사실 많이 밀리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점이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고요. 조선과 방산 포트에서 비중을 넓히셨습니다. 조선 기자재 안에서 유망하게 보고 계신 종목이 또 따로 있겠죠? 일단 뭐 조선주 중에서는 지금 내일 뭐 HD 그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가 이제 합병하면서 거래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 조선 업종에서 일단 이익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고
우량한 그 계열사를 좀 보유하고 있어서 일단은 내년도에 영업이익률도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좀 엔진 종목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낙폭 과대 구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산사들은 엔진 쪽에 대한 좀 국내 지금 엔진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배를 선박을 한 대 수주하는 것보다는 엔진에 대한 수주 시 마진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전반적인 기자재 관련 업종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 관련해서는 HD 현대마린엔진을 픽해 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삼성전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기간에 좀 적극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삼성전기 계속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 여력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일단 뭐 기술적으로 할 때 전고점 부근이어서 네. 좀 지금 현재 좀 매수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면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AI 관련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기 MLCC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차세대 기판형 FC, BG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서 가동률이 1분기, 2분기 때 한 60%대에서 지금 3분기 좀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7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0% 이상 풀가동이 이루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AI 투자 확대, 산업에 대한 성장에 따라서 일단 동반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드린 대로 뭐 PCB 기판의 이수페타시스와 MLCC 관련해서 삼성전기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토픽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죠. 한민혁 부센터장과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